우리 주변의 황당하고도 억울한 사건, 그 속사정을 짚어보는 사건 엑스파일입니다. 최경진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첫 사건부터 아주 황당한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영상 보면서 사건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제보자가 살고 있는 원룸 영상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 제보 영상 처음 해보고 야, 이거 오늘도 이 쓰레기집 있잖아요. 네네네. 저장강박증 환자 이야기구나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노란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 이삿짐입니다. 아, 저렇게 이사를 했군요. 네, 이사센터에 이사를 맡겼는데 짐을 집에다 이렇게 놓고 갔다고 해요. 이거 누가 봐도 발 디딜 틈도 없는 정말 쓰레기 뭉치들 모여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삿짐을 이렇게 막 비닐봉지에 둘둘 싼 것도 처음 봤고, 근데 또 하필이면 반려견도 키우는데 또 큰 리트리버입니다. 네. 밥도 먹을 데가 없어서 바닥에서 먹고 있고, 이 와중에 리트리버도 이 집의 주인인 제보자도 잘 곳이 없어서 이렇게 틈을 찾아서 자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장강박증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게요. 집주인이 아니라 이삿짐 센터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제보자인 집주인 얘기 자세히 들어보시죠. 오랜만에 이사를 하는 거라 몇 년 만에 그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포장해서 부른 거거든요. 원래 보통 이사하면은 남성분들이 오잖아요. 그때 당일에 여성분 2분이 오셨는데 또 1명은 레깅스를 입으셨는데 허벅지가 얇으신 거예요. 저는 헬스 대회도 나갔던 사람인데 저도 못 들어서 포장해서를 부른 건데 1명은 마르신 분이 오고 여성 2분이서 이제 자기들 잘한다고 막 큰 소리 이렇게 치시니까 그냥 진행을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짐을 다 던져두고 갔더라고요. 집 들어가서 바로 쉬려고 포장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짐더미 위에서 지금 4일째 살고 있는데 이거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이거 막 눈물만 나고 기침 엄청 하고 지금 방법이 없어요. 지금 태진 앵커가 제보자 얘기 들으면서 이게 포장이사였어? 네. 하고 놀랐잖아요. 비닐 포장 이사.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용달 이사를 불러도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런 이사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제보자가 이용한 업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사를 했던 게 이 제보자가 같은 강남구 역삼동에서 같은 이제 역삼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단거리 이사였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룸이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집이 작고 짐이 적다 보니까 보통 이제 포장이사 떠올리면 대형 업체를 생각하실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흔히 이제 아시는 게 고수들이 숨어 있는 곳. 네네. 그 어플. 그렇습니다. 이제 뭐 네네. 이사, 청소, 뭐 이런 뭐 수리하는 것들 고수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그런 고수들이 몰려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 질도 좋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보자 입장에서도 이 이삿짐 업체를 보다가 유독 한 군데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쌍둥이 아빠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나오네요. 이 문구가 너무나 이제 와닿고 저도 이 문구 보면 이용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평점도 5점이니까 너무나 이제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맡겼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맡기고 났는데 그러면 쌍둥이가 오든지 쌍둥이 아빠라도 와야 될 건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온 게 이 마른 체형의 여성 2분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근데 한 1시간 정도 지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하겠다. 남성 인부를 부르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남성 인부 2명이 또 왔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인부 4명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제 이 포장이사를 하게 되면 이 정도 사이즈면은 보통 인부 3명 정도 오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인부가 4명이 된 상태고 그러네요. 그럼 더 잘했어야 될 것인데 근데 사실 이제 한 걸 보니까 아까 이제 쓰레기 봉투 보셨다시피 그 안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삿짐 더미를 넣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 갈 집에 보니까 그 비닐봉지 그대로 들어간 채로 이제 방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보자가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 그날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고 좀 피곤하다 보니까 다 일일이 체크를 하지는 못했는데 네. 근데 우리가 포장해서 맡기는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잘 해주니까 네. 그렇게 이제 믿고 맡겼던 건데 이렇게 지금 쓰레기집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제보자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했다라고 합니다. 제보자가 지금 침낭에서 누워서 구석에서 자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자, 이 정도면 뭐 숨은 고수는커녕 초보자도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제보자가 처음 딱 보고 이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여성 인부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처음에 띵동 이사하러 왔습니다 하고 온 분들의 모습이라고 해요. 네. 보면은 이제 2명 다 여성이고 체형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삿짐을 날라서 용달에 실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우리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몇 시간 만에 지금 보는 이 남성 인부들이 또 2명이 추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체가 된 게 아니라 추가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뭐 박스에 실은 짐도 저렇게 있기는 한데 아까 보신 것처럼 노란 비닐봉지에 실은 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4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CCTV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황당한 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일단 이삿짐을 날라놓은 거는 날라놓은 건데 우리가 먼저 보통 이사할 때 이사해봤죠? 네, 해봤죠. 견적을 받잖아요. 네네. 그럼 견적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인부도 막 추가가 되도 하다 보니까 가격 책정을 자기네 마음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제보자 얘기 좀 더 들어보시죠. 짐 선물 박스 있잖아요. 2만 원을 받고 그 인형 뽑기 뽑은 인형들도 2만 원을 받고 쓸데없는 것까지 다 담은 거예요. 박스는 개당으로 돈을 버니까 계속 박스 장사를 했던 거예요. 옮기려면 트럭을 추가를 해야 된대요. 1톤 트럭이 2대가 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전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뭐 이렇게 마음대로 이사 도중에 추가를 할 거면 견적을 왜 받나 싶기도 하거든요. 계속 추가를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제보자는 다른 것보다도 저렴하게 하려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처음에 이 업체를 찾았고 네. 그래서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 계약한 금액은 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자기들 멋대로 남자 인부 2명을 추가해서 거기서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도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추가금이 계속 하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상자 한 개당 2만 원이 추가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또 추가 비용 얼마다, 이건 또 추가 비용 얼마다 해가지고 이제 제보자가 중간에 그럼 지금까지 나온 게 얼마냐 이렇게 네. 물었더니 대답을 회피했다고 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제 결제할 때가 되자 현금 결제를 요구를 했고요. 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그럼 부가세 10%를 더 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제한 금액은 188만 원이라고 합니다. 180만 원이요? 처음 견적이었던 50만 원에서 3배 가까이, 3배가 넘는 금액을 그러니까요. 요구를 했던 네. 것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문제는 이사를 다 마무리를 제대로 지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네. 그 물건들 중에서 대리석 식탁이나 뭐 야외용 테라스 이런 세트나 네. 뭐 컴퓨터 의자 같이 큰 짐들 몇 개는 이건 다른 업체 불러서 진행을 하셔라라고 해서 예전 집에 그대로 두고 왔다고 하고요. 네. 게다가 이사 과정에서 소화기를 터뜨려서 아이고. 지금 양쪽 집에 특수 청소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엉망진창이네요. 네. 터진 소화기인 것 같네요. 네. 진짜 엉망진창인데. 네.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이사를 저도 해봐서 아는데 처음에 견적서보다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왜 이럽니까 막 따지잖아요. 우리 제보자는 그거 다 그냥 줬나 보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이사한 걸 보면은 네. 고수가 아니라 오히려 하수 중에 하수가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인데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비용을 줬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 2명이 와서 이제 먼저 이제 이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랬죠. 그리고 작업이 끝난 게 이제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약해진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 갈 집의 상태를 사실 그때는 또 보지도 못한 상태였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리가 없다, 수납 공간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여성 이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제 우는 소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용을 줄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했고요. 네. 나아가서 이제 추가 비용을 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까지 많이 줘도 되나 이렇게 제보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 추가 비용 한 200에서 300 정도 그냥 나와요. 이렇게 하니까 제보자가 내가 잘 모르는 거구나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그냥 현혹되다시피 하면서 금전을 어떻게 보면 보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 경험이 별로 없는 분이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네. 이건 고수다 아니다를 논할 게 아니라 사실 사기 여부를 논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보자가 뒤늦게 해당 이사 업체에 항의를 했지만 이 이사 업체는 무응답,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뉴스헌터스 취재진이 연락을 했는데도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최 변호사님, 뭐 인부 추가하고 온갖 이유로 추가 금액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사기 수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봐도 업체의 태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할 때 대금이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그게 사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편취행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또 이 기망의 고의가 인정이 돼야 하고 고의가 인정이 되려면 인식과 의사가 모두 인정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입증 가능하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갈 수는 없는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고의로 처음부터 속일 작정을 하고 왔느냐? 예, 맞습니다. 이거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신 예, 거군요. 아니, 변호사님 일단 뭐 이 업체는 소규모 업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 고수들이 숨어 있다는 이 플랫폼. 이거 저도 써봤거든요. 꽤 크잖아요. 이 정도 규모의 플랫폼이면 이 어플 측에 좀 책임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보자도 이 플랫폼 측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플랫폼 측에서는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규제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 제보자 입장에서도 추가로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리뷰를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업체가 채팅창에서 나가게 되면 리뷰를 또 작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시스템상. 네. 그렇고 이제 또 결제와 관련해서도 현금 결제로 유도를 했다 보니까 결제와 관련된 리뷰도 이제 작성을 할 수 없다 보니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 측에서도 사실 뭐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태고 네. 나아가서 업체랑 뭔가 이제 연락이라도 이제 닿도록 해줄 줄 알았는데 그 부분도 없다 보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이제 억울하다, 뭔가 호소할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네. 사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네. 플랫폼을 믿고 선택한 것도 있는데 이런 답변이 돌아온다면 제보자 입장에선 정말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긴 것 같겠죠.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저희가 이 플랫폼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답이 왔는데 업체와 고객에게 매칭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나 서비스에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다. 사전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 비용 청구가 이루어졌다면 숨은 이 고수가 모여있다는 플랫폼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관련 채팅 기록이나 결제 내역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 달라. 뭐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정말 결국에는 당한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된다. 약간 맞아요. 이런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요즘 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받아보라고 고수들이 숨어있는 플랫폼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저희 뉴스헌터스로도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업체들도 양심 챙겨야겠지만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이 플랫폼도 소비자 호구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